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무엇이라고 돼 있는데 네. 이거 해민 스님이 낸 책 제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? 네, 맞습니다. 해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책은 베스트셀러로 좀 성공을 한 책이죠. 그런데 해민 스님이 한 방송에서 서울 삼청동 2층 주택과 또 직원이 많은 사무실을 공개한 뒤에 멈추면 보이는 남산뷰, 멈추면 보이는 욕망들 뭐 이런 식의 비난이 좀 쏟아졌죠. 이게 불교의 무소유 문화와 좀 대비되는 지점이어서 소비자들이나 뭐 국민들이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. 저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건물이라는 댓글 본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런데 이 기업인 중에서도 사실 해민 스님처럼 무소유를 외치지만 풀 소유를 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. 네.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인데요. 예. 머스크는 지난 5월에 트위터를 통해서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할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떤 집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는 소유물은 당신을 짓누르는 것이다. 무력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. 실제로 그러면서 소유 부동산들을 줄줄이 매각을 하면서 이 무소유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일론 머스크가 무소유라. 네. 우리가 생각하는 무소유랑은 좀 개념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일단 머스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식이도 있죠. 예. 현지 시간 17일 경제 매체 등에 따르면 테슬라가 다음 달 S&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좀 급상승하면서 머스크의 재산도 130조 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. 머스크의 재산은 16일 하루에만 16조가량이 늘어가지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거를 앞지르고 다시 전 세계 부호 3위에 올랐습니다. 무소유를 외치더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된 셈이군요. 네. 맞습니다. 이 S&P 500 지수는 미국 상장 대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. 업계 대표의 우량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수가 편입된 이후에는 대규모의 펀드 자금의 유입도 기대할 수 있어서 호재로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.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이 올랐다면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희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일단 올해 불어닥친 미국 주식 열풍에 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길에 오른 거를 서학 개미들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이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. 올해 들어서 지난 16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순매수 결제액은 2조 원이 넘었고요. 이달 들어서만 1,600억 원이 쏠렸습니다.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보다 더 주가적인 측면에서 더 소유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까? 앞으로? 그런데 이 지수에 편입된다고 주가가 급등하는 것은 아닙니다. 편입 후 3개월간 주가 등락을 보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는 오른 반면에 트위터와 아마존 등은 하락했습니다. 단순히 S&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상황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의미인데요. 중장기적으로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된다는 리스크도 있고 또 머스크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로 꼽힙니다. 왜냐하면 2018년에 사기 혐의로 좀 고발된 사건들도 있었기 때문이죠. 예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이지호 기자였습니다. 이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